챕터 12 원격 접속 서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텔넷 서버의 작동 개념을 이해하고 설정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안이 강화된 SSH 서버의 설정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GUI 접속을 지원하는 VNC 서버의 설정법까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텔넷 서버. 텔넷 서버라는 리눅스에서 원격 접속을 하려면 리눅스 서버에 텔넷 서버라는 것을 설치하고 원격지에서는 텔넷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당연히 접속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때 보안 문제. 전통적인 원격 접속 방법인 텔넷은 보안에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보안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용 목적은 너무나 당연하게 먼 거리에 있는 내가 직접 그 PC에 있는 부분을 사람이 가까이 있지 않고서도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마치 내가 이 컴퓨터를 사용하듯이 동일한 환경에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텔넷 서버를 설치를 해주고요. 설정 파일들을 세팅값에 맞게 편집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텔넷 전용 계정을 생성해 줍니다. 자, 이렇게 전체 세팅이 끝났다면은 당연히 텔넷 서비스를 동작을 시키겠죠. 자, 여기까지가 서버에서 설치가 마무리된 부분이고, 자, 텔넷 서비스를 동작을 시키겠죠. 자, 이럴 때 외부 컴퓨터에서 나의 서버 컴퓨터로 들어올 수 있게끔 서비스를 열어줬는데, 열어줬을 때 나의 서비스만 동작을 할 뿐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자, 요 나의 서버의 문에 해당하는 것을 바로 요 포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특정한 포트에 접속을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나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것이 바로 방화벽 설정, 특정 포트를 열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직접 실습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버를 깔끔하게 초기화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Mware를 동작시키고 VMware의 왼쪽에는 원래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것을 껐죠. 뷰를 통해서 커스터마이즈에 들어가면은 라이브러리 F9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버를 삭제를 해주고요. 매니저에 가서 델리트 프롬 디스크까지 통으로 삭제를 해주고 서버를 그대로 클론 만들어 주는데 이때 클론에서 풀 클론으로 이름은 서버 그리고 위치는 서버이기는 한데 C 드라이브에 리눅스의 서버가 되겠죠. 마침으로 하면은 서버가 우리가 맨 처음 복제해놨었던 클론 서버가 일반 서버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맨 위에 놓고 이 위에 있는 것도 왼쪽으로 쭉 홈 옆으로 순서를 하면은 원래대로 돌아왔죠. 자, 이렇게 이제 약간 좀 뭘 설치하고 큰 작업을 할 때는 혹시나 작업하다가 꼬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서버를 새로 세팅을 해놓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텔넷 서버 패키지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분투를 실행을 해주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터미널 열기. 자,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패키지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안 돼 있겠죠. D, PKG, -L, PELNETD, 텔네트. 당연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자, APT를 통해서 깔끔하게 -Y를 누르면은
안에 들어가는 질문들을 자동으로 yes로 해주는 부분이 되고요. install xinet d tlnet d 클릭을 해주면은 완료 쭉쭉쭉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설정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d etc xin tab.d 엔터. 자, 폴더를 이용을 하고 바로 파일을 만들 수 있죠. 굳이 터치로 파일을 생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get editor 그리고 telnet 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서비스 telnet 중괄호 열고 탭으로 열어줘서 자, telnet에 대한 서비스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disable is no 비활성화되지 않게 하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서비스가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flags is reuse 플래그 소켓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켓 type is 스트림 소켓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이 스트림 소켓이라는 거는 TCP를 얘기를 하고요. wait is no 서비스가 클라이언트 연결을 기다리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즉 비동기적으로 처리되는 걸 얘기를 하고요. user is root 서비스가 루트 사용자 권한으로 실행이 됩니다. server is usr sbin in telnet telnet 자, 이러면은 텔넷 서버 데몬의 실행 경로를 지정을 해 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log on failure 플러스는 user id 자, 혹시나 로그인에 실패하게 되면은 그 아이디를 로그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타가 없죠. 자, 저장을 하고 X를 눌러서 꺼주고요. 자, 이제 아이디를 생성해 봅시다. add user teluser tel user라는 이름으로 하나 유저를 만들어 주고요. 비밀번호는 1234 다시 한번 1234 넣어주고 그냥 엔터 넣어서 추가적인 정보는 패스 정보 올바릅니까? 엔터 자체가 yes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텔넷 서비스를 동작을 시킵니다. systm ctl 컨트롤 restart xinetd 엔터 그러면은 아무 응답이 없는 거 보니 잘 동작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재부팅 하면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enable 넣어주죠. systm control enable xinetd 자, 그러면은 자동으로 동작되게끔 세팅해 줬고요. 자, 현재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스템 컨트롤 status status xinetd 스테이터스를 오타 자, 말하면서 타이핑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작이 쫙 현재 되고 있다라고 액티브 러닝이 나오고 있죠. 동작이 되고 있고 자, 뭐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 엔드 홈 자, Q 누르고 종료를 시킨 다음에
자, 서비스가 동작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아직까지는 나의 서비스를 접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UFW 방화벽 allow 23번 포트 슬러시 TCP를 열어준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규칙이 추가되었다고 하죠. 자, IP를 한번 알아볼까요? ifconfig ENS32. 자, 그러면은 저의 IP 번호는 이 부분 111.139가 됩니다. 자, 내가 나한테 한번 접속해 볼까요? telnet 192.192.168.111.139. 자, 접속을 해보면 아이디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tel user라고 아이디를 만들었고요. 패스워드 1234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텔넷에 접속이 됐어요. 여기에 tel user라는 아이디로 접속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who am I? 나는 tel user이고요. exit 접속을 종료합니다. 자, 접속을 종료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켜놓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클라이언트 특별히 뭘 한 건 없으니까 굳이 초기화 하지는 않고요. 파워 온. 자, 잘 켜지고 있죠? 네, 잘 켜졌습니다. 자, 시작 버튼을 눌러서 터미널로 들어가서 핑으로 컴퓨터가 잘 동작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핑 -C 3 192.168.111.139였어요. 저는 실행하면은 네, 메시지를 보내고 반응이 딱딱딱 나왔습니다. 자, 이 뒤에 3이라고 쓴 건 3번만 메시지를 보내겠다라는 뜻이 되죠. 자, 문 두들기는 걸 똑똑똑을 3번 한 겁니다. 자, 텔넷 192.168.111.139 텔넷으로 접속을 하면 아이디 텔 유저 비밀번호 1234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접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태는 이 커맨드, 이 프롬프트는 서버에 접속이 된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뭐 who am I? 나는 당연히 텔 유저일 거고 who am I? 나는 당연히 네, 텔 유저이면서 그러면은 ifconfig ENS32 여기에서의 IP 주소는 서버죠. 지금 나는 서버에 들어와 있고 서버에 명령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나의 IP는 139가 되어야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했습니다. 자, EXIT 종료를 해주고요. 그러면은 아이디가 다시 바뀌었어요. 우분투로. 자, 마찬가지로 다시 위로 눌러서 접속을 합니다. 이번에는 루트, 나 루트 권한으로 로그인할 거야 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네, 서버에는 루트 권한으로 로그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를 가능하게끔 만들려면 당연히 세팅 값이 변경이 돼야 되겠죠. 자, 서버로 돌아가서요. 쭉 내려서 자, 파일을 변경할 겁니다. 일단 move /etc /security 그리고 이 파일을 /etc /security 백업 파일로 변경. 자, 그러면 security라는 파일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을 하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로 엔터, 아이디, 루트, 이제는 루트가 접속이 돼요. 우분투. 자, 이제는 관리자 권한이 뚫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안 설정 파일을 아예 빼버렸죠. 아예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설정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서버에다가 텔넷을 설치를 하고 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할 수 있게끔 포트도 열어줬고요. 설정 파일, 보안 파일까지 없애버려서 이제는 루트 권한으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 SSH 서버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방금 우리가 했었던 텔넷 서버는 클라이언트와 사이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암호화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보안이 없는 부분이죠. 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픈 SSH 서버를 사용을 합니다. 텔넷 서버와는 비슷하지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패킷을 암호화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 SSH 서버를 설치 및 가동을 해주고요. 당연히 오픈, 특정 포트를 열어주고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우분투에서 당연히 서버가 되겠죠. 자, 일단은 apt 소스 파일을 수정합니다. ged it /etc apt sou 탭 엔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업데이트를 추가를 해줘야 의존성 파일들이 업데이트까지 해줄 수가 있겠죠. 업데이트스. 자, 마이너스 업데이트를 복사해서 그대로 밑에 거에다가 붙여넣기. 저장 X 눌러주고요. 업데이트를 다시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apt-get update 엔터. 자, 그러면은 쫙 리스트들이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오픈 SSH 서버를 설치해 보도록 합니다. apt 다시 get 다시 전체 yes install 오픈 SSH 다시 서버 엔터. 그러면은 자동으로 설치가 쭉쭉쭉 진행됩니다. 자, 현재 지금 아까 사용하던 거라서 위치가 조금 다르긴 한데 CD를 누르게 되면은 현 아이디의 홈 위치로 올라가게 되죠. 엔터. 자, 가장 상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오픈 SSH를 설치했기 때문에 재가동, 상시가동, 가동 여부 확인까지 진행해야 되겠죠. 시스템 컨트롤 리스타트 SSH. 다시 한번 시스템 컨트롤 이네이블 SSH. 그러면은 상시 동작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동작 확인 여부 시스템 컨트롤 스테이터스 SSH. 그러면 역시나 액티브 동작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직 전체 페이지 마지막이네요. 자, 확인하는 것을 끝났으면 Q를 누르면 현재 보여지는 서비스들이 종료가 됩니다. 이제 방화벽 열어주기 UFW allow 22번 포트를 열어줄 거고요. 슬러시 TCP로 설정해서 열어줍니다. 22번이 추가가 됐고요. IP 주소 각자 거 알고 계시죠? 혹시나 기억이 안 나면은 config DNS 32
그러면은 IP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클라이언트로 갑니다. 자, 클라이언트로 가서 바로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SSH로 접속. SSH이고 이때는 ID 골뱅이 IP 주소를 작성을 합니다. ID는 tel user 골뱅이 192.168.111.139 엔터. 정말로 접속할 겁니까? Yes. 비밀번호는요 1234. 자, 그러면은 tel user라는 아이디로 접속이 됐습니다. 사용하는 건 동일해요. 단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암호화돼서 주고받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다는 뜻이 되겠죠. Who am I? IP config ENS32. 그러면은 현재 내가 사용한 IP 주소는 139 서버에 접속된 게 확인이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SSH를 서버에 깔고 접속을 함으로써 원격 제어가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VNC 서버. 자, 이 VNC 서버는 우리가 평상시에 리눅스를 많이 접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뭔가 리눅스는 하고 싶고, 그런데 서버는 일반 텍스트 모드여서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때, 윈도우가 많이 익숙하고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나에게는 더욱더 익숙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VNC 서버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클라이언트 아니면은 이 우분투 둘 다 GUI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을 한다던가 설정들을 클릭으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한다던가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냥 순수하게 텍스트로 만들어진 이 서버라면은 조금 불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VNC 서버는 X윈도우 환경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단점이 있으면 느리죠. 그래픽 화면을 계속 실시간으로 보내주고 받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느립니다. 요즘 워낙 인터넷이 빠르다 보니까 그 정도는 감안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서 X윈도우 모드로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역시 설치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 써있지만 초기화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삼각형 설정을 클릭을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공유를 클릭하고 화면 공유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암호를 필요한 상태로 바꿔주고 암호는 1, 2, 3, 4, 5, 6으로 바꿔주고 화면 공유를 켜야겠죠? 힘을 클릭을 해주면은 유선 연결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자, 세팅은 끝났고요. X. 그러면은 동작이라고 표시된 거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X를 누르고 자, 터미널에 이어서 설정 파일을 골라서 수정할 수 있는 에디터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t-get -y 모든 질문은 y로 install dconfig -e editor editor. 자, 그러면은 쫙 자동으로 설치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설치 끝났죠? dconfig -editor 에디터를 실행을 하면 설정 파일이니까 조심해라 하는 뜻이 되겠죠? 주의하겠습니다. 자, org에 먼저 들어가고 나서요. 그놈에 들어가서 데스크탑으로 들어갑니다. 쫙 많이 있죠? 이 와중에 리모트 어스케스를 밑에 세 번째 거 들어가서 좀만 내려보면은
자, 이 부분이 있죠. Require Encryption. 자, 이 부분을 끔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암호화를 요구하다라는 뜻으로 암호화를 강제하는 옵션을 꺼주게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특정 포트를 열어줘야 되겠죠. X로 꺼주고요. UFW ALLOW 5900/TCP 자, 5900번의 포트를 사용해서 VNC 서버를 접속을 합니다. 엔터. 자, IP 주소는 알고 있으니까 클라이언트로 가서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화면이 잠겨 있습니다. 우분투 들어가고요. 자, 클라이언트에 접속하면은 지금 SSH에 접속이 돼 있죠. EXIP 빠져나가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텔넷 안에 SSH를 접속을 했어요. 이 엑시트를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이제 드디어 클라이언트로 빠져나왔네요. 자, 이 상태에서 현재 이 클라이언트에다가 VNC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수도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한다는 뜻이죠. apt-get -y install xtight xtight vnc viewer 자, 설치를 하면은 관리자 권한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넣습니다. 우분투 자, 그러면은 쭉쭉쭉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보시다시피 서버를 제가 원래 139였는데 잠깐 껐다 키다 보니까 IP 주소가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140으로 접속을 합니다. VNC 뷰어 스페이스 192.168.111. 저는 140 실행을 하면 패스워드 나오죠. 123456 자, 실행을 했더니 네, 다른 사용자가 데스크톱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자, 서버에 와서 휴지통을 열어볼까요? 자, 서버에서 제가 휴지통을 열었습니다. 클라이언트로 가면은 휴지통 화면이 떴어요. 원격 제어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X 윈도우를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원격 접속해서 제어를 하고 있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 화면 요거는 원격 접속. 자, 원격 접속이 화면이 좀 더 큰가요? 네, 해상도가. 그래서 이제 VNC를 꺼주고 X 그러면은 나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텔넷 SSH VNC 서버를 설치하고 설정하고 사용자 생성을 따로 했었죠. 그리고 서비스를 동작을 시키고 나서 방화벽까지 열어주고 클라이언트에서 포트에 접속을 해서 서비스에 접근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한 걸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죠. 텔넷을 설치해서 동작을 시켜서 접속을 했습니다. 텔넷의 설정 파일 내용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동일하게 작성을 했었죠. 텔넷에 보안 문제가 있죠? 암호하지 않고 그대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오픈 SSH 서버를 우리가 이용을 했죠. 이 역시 마찬가지 서버를 설치하고 방화벽 설정해서 클라이언트에 접속을 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접속을 할 수 있었고 VNC 서버를 통해서 X 윈도우 환경을 그대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단점은 그래픽 화면을 계속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설치하고 세팅하고 이용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비교를 해 보자면 텔넷은 빠르고요. SSH 역시 빠르고, 빠른 이유는 당연히 텍스트이기 때문에, VNC는 느립니다. 왜? 그래픽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죠. 자, 보안에 있어서는 텔넷 서버는 취약한데 SSH는 암호화돼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보안에 강합니다. VNC 서버 마찬가지로 SSH와 연동하여 보안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사용 가능한 명령어는 텔넷과 SSH는 텍스트가 될 거고, VNC 서버는 둘 다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의 서버를 설치해서 서로 간에 접속해서 연동을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